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증평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혜수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어떤 후보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또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텐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론회와 후보자 방송 연설을 포함해서 모두 100분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KBS 충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서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만 참석을 했고 증평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들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자리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 윤혜명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송기윤 후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평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이 출마 이유를 밝히는 기조 발언을 한 뒤에 지역의 현안을 다룬 2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3번째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한 뒤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1대1 지정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후에 4번째 공통 질문하고 마찬가지로 1대1 지정 토론을 한 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후보 맺은 말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모든 의제와 또 토론 방식은 증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했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기조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증평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출마 이유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윤혜명, 송기훈, 이재영 후보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윤혜명 후보 시작하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무소속 기호 4번으로 출마한 윤혜명입니다. 오늘의 증평군 개청을 위해 삭발을 하고 군민과 함께 하며 지금껏 증평을 지켜오고 증평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이유는 지난 35년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청사진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증평군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증평군 발전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해온 후보, 젊음과 열정과 추진력으로 증평을 발전시킬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윤혜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혜명 후보의 기조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송기훈 후보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증평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증평 군수 후보 송기훈입니다. 저는 증평이라는 곳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참 안타깝습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내 고향 증평을 누구나 좀 알았으면 합니다. 증평 발전을 위해 송기훈은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인구를 증가시켜 잘 사는 부자 증평 꼭 만들겠습니다. 또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융성군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찾아오는 증평군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혜택을 보는 촘촘한 복지로 증평 모두가 행복하고 증평 송기훈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1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후보의 기조 발언 이어갑니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증평군수 후보 기호 1번 이재영입니다. 증평은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 위에 더 확실한 미래 비전을 가져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욱 확실하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각종 재난지원금이나 이장수당, 보온수당 등을 현실화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제가 앞장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 이재영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네. 새 후보의 기조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방금 이제 기조 발언에서도 일부씩 발언 시간을 지켜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은 이 질문별로 후보당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후보들께서는 정면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남은 발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한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 공격이나 상호 비방 이런 것들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1분 30초고요. 송기훈 후보, 이재영 후보, 그리고 윤혜명 후보 순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증평읍 송산지구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를 건너 등하교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현재 재검토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요. 추후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방법과 또 여건 조성 방법에 대해서 송기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17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등하교하는 송산지구 학생들을 위해서 송산초 신설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 하는 증평의 현안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되는 등 학교 설립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송산지구 학군의 학생 수가 현재 500에서 600명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요건 충족 학생 수인 1000명에서 1800명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28명으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서 사실상 학교 신설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산초 설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를 유입해야 합니다. 또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 공급, 문화생활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 아동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송산초 건립을 성공을 시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교육도시의 면모를 한층 더 높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같은 질문에 이재영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송산지구에 우리 송산초등학교 신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1차 반려됐고 4월에 2차 심의를 거쳤는데 재검토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1차 반려와는 달리 2차에서는 재검토 의견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재검토 의견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학교 설립 시기를 조정하는 것.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26년 3월로 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학급들에 대한 통학 거리를 조정하는 문제. 이것은 오히려 통학 거리를 조정하는 것은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증평군의 확실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져가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산초등학교 신설뿐 아니라 우리 통학권에 대한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재검토 의견으로 나와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위에서는
조건부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해명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증평의 신흥개발 지역인 송산리의 송산초등학교 신설은 아파트 건설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36학급 891명 규모의 초등학교를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설립 연기되고 삼보초, 증평초 학생 감소에 따른 통합구역 조정 검토, 도시개발 관련 증평군과 추가 협의 이유를 들어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다행인 것은 1월 1차 반려에서 이번 2차 교육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것은 개교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무소속 기호 4번 윤해명은 약속드립니다. 송산초 설립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수시로 방문하고 설득하여 송산초등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염원 사업인 만큼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의 미래 성장, 원동력인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 새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증평군에는 과거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때문에 응급 환자 발생 시에 이 청주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증평군 실정에 맞는 관내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용 후보, 윤해명 후보, 송균 후보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재용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증평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 수요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응급 의료 체계 갖추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의료 데이터, 즉 그동안에 병원에서 쌓여 있는 의료 관련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서 이것을 활용해서 당뇨나 아니면 생활 질환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AI 기계를 설치하고 이를 병원으로 전송을 하면 응급의료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119 구급차와 병원 간에 AI를 통한 이송 간의 사전 정보를 교환해서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응급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협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에 있는 병원과 협업을 통하여 증평 지역의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증평에 있는 병원급 의원을 응급실을 갖춘 병원으로 다시 재개선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해명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증평에는 그동안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의료진 부족과 경영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폐원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근 계산읍에 2개의 응급시설이 있으며 진천읍에도 2개의 응급의료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인구 기준 읍내 거주 인구로는 우리 증평군이 진천이나 계산보다 거주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될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저도 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응급 처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 증평군에도 응급시설 체계를 갖춘 응급의료병원 유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병원 분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기훈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서 증평가는 수년간 노력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응급 체계 실현이 아주 시급합니다. 하지만 증평과 청주는 접근이 빠르고 용이해서 증평 지역 병원들은 청주 쪽 병원들에 밀려가지고도 문을 닫는 등 경영이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염주치 등으로 인구를 늘리는 길만이 병원이 존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구를 늘려 병원들이 자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증평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지역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송기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증평군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군수가 된다면 증평의 의료체계가 반드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 송기훈 꼭 실천을 다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드립니다. 네,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공통질문 2개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공통질문이 2개 남았고요. 거기에 따른 1대1 지정 토론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갈 공통질문은요. 앞서와 같이 후보들께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후보들 간 1대1 지정 토론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은 30초 이내로 해주시고요. 또 상대의 반론과 재반론을 보장하기 위해서 역시 30초 정도의 시간은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은 이겁니다. 증평군 관내에는 37사단과 13공수여단 두 곳의 군부대가 현재 있습니다. 특히 37사단은 증평읍 시내에 있다 보니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 37사단을 이전하고 우량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라는 지역 여론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들은 찬반 여부를 밝혀주시고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이유를 또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해명 후보부터 시작하겠고요.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예, 37사단은 1955년 5월에 창설하여 강원도 양구에서 창설되었으며 한 달 뒤 증평군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습니다. 증평은 37사단의 이전으로 증평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67년간 증평의 도시화에 기여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37사단은 충북 향토 방위 최선봉에 서서 각종 재난복구와 지역 행사 및 대민봉사로 증평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충분한 검토와 군민의 의견을 묵과하고 이전을 추진한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어서 같은 질문에 송기훈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증평읍 중동 51번지에서 태어나 증평초등학교, 증평중학교, 증평공고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집은 제빵을 군부대에 군납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집안입니다. 군부대가 증평 경제 발전에 산시림을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군인 가족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함께 결정할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만약 군인 가족과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부지를 찾아서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면적이 좁은 증평군은
기업 유치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평생 생활권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면은 저는 획기적인 증평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후보 답변해 주시죠. 증평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군부대와 증평은 상생하여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증평군에 있는 군부대로 인하여 증평 지역이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의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면에 정서적인 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평 군부대가 각종 수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AI와 구제역에 적극 솔선해서 우리 지역을 안정화시켰습니다. 37사단의 신병 훈련을 받은 증평역을 통과한 장병들은 지금도 증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대를 왜 이전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새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은 반대하셨고 한 분은 찬성을 하셨는데요. 이 군부대 이전 문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1대1 지정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당 5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1대1 지정 토론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하는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된다면 다음 지정 토론에서는 이번에 지목하지 않은 후보와 토론을 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고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해명 후보부터 이제 누구와 토론하실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후보 하시겠습니까? 예, 송기훈 후보님과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기훈 후보님께서 제일 공약으로 37사단 이전과 또 37사단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그 공약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37사단을 이전을 하시는 건지 또 이전한다면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건지 우리 군민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엊그저께 그 송 후보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기자회견 내용 또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군부대 이전 문제로 군인들을 현혹시키고 또 왜 자꾸 군민들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쳐주는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군인 가족들과 군민들 의사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다가 제가 추진을 하고 만약 군인들과 군민들이 반대를 한다면은 다른 곳을 물색해서 대기업 유치를 저는 추진할 겁니다. 군부대는 증평 그 생활권 근거리로 이전해서 군인들이 그 타 지역 이전은 절대 없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인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저기 문화체육시설 후보님,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군부대 이전을 하신다고 공약을 분명히 하셨어요. 네. 그걸 지금 또 뭐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거는 이전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것을 또 그래서 제가 군부대 의견의 뜻에 따라서 저는 찬반으로 다 결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사실은 이게 캠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카톡 내용이 유출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건 유출된 게 아니고요. 그 캠프에서 발송이 된 겁니다. 여러 주민들한테 발송이 됐고 또 저한테도 이 문자가 발송이 돼서 제가 문자를 출력을 한 것이고요. 또 기자회견 내용에도 분명히 이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군부대를 이전해서 그 군부대 주둔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뭐 10만 평, 15만 평 이런 부지에다가 대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37사단 부지는 한 13만 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대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을지 1조 원을 유치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게끔 만들 게 아니라 송 후보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공약은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론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증평군이 작은 면적으로 기업 유치가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단을 증평 생활권 인근 지역에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대기업을 유치해서 증평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실례로 충남 아산 탕정 그 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입주한 후 아산과 그 천안 일대가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뿐이 아니라 군부대 접경 그 금지 구역까지 다. 송 후보님, 거기 같은 경우 부지가 충분합니다.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1대1 지정 토론 5분의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송기은 후보께서 토론할 후보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후보와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네, 두 분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대1 지정 토론이기 때문에요. 네, 한 우선 번만 그럼, 지정해야 됩니다. 네, 윤혜명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후보님도 모두 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를 하셨는데 그것도 제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네거티브로 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군 개청 이후에 비약적 성장을 계속하던 증평군은 발전 속도가 상당히 그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후보님 모두 기업체를 유치해서 증평 발전 이끌겠다고 하셨고 또 윤 후보님은 인구 5만의 자족 도시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윤 후보님 도대체 증평 어디에 어떻게 기업체를 유치하고 증평을 그 발전을 이끌 계획이신지 그게 전 궁금한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저는 우리 증평군은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해서 인구 5만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증평군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군사 보호 지역까지 다 해제가 되면은 대기업이 몇 개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재명 후보에게도 자, 제가 지금은요 1대1 지정 토론이기 때문에 윤혜명 후보하고만 토론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두 후보님 그리고 또 군부대 이전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저는 대안이 없는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평에 옛날 불과 몇 해 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증평을 검토하기 위해서 온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고향이 그때는 몇 년 전이니까 후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증평이라는 것을 알고 증평의 현대 엘리베이터를 유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저를 직접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획실 상무님 실무자께서. 그래서 야 이번 참 좋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됐구나 해서 꼭 이것을 우리 증평 지역에 좀 유치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결국 충주로다가 가서 거기에서 기업 유치가 됐는데 그로 인한 충주의 고용 창출이 자그마치 1만 명 가까이 그 가족과 함께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또 여러 번 있다면은
방금 말씀드리는 뭐 5만의 뭐 자족 도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턱대고 5만의 도시의 그 자족 도시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뭔가 좀 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글쎄 우리 저기 기업체가 들어설 산업단지를 증평 어디에 그러면 어떻게 조성을 계획을 할 건지 그런 계획조차 없으면 어떻게 증평군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반대를 네, 반론 시간을 좀 반대는- 보장해 주시죠. 예. 예. 반론 시간을 좀 보장해 주시죠. 네. 어떻게 송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 유치가 되지 않으면은 지역 인구 유입이 어렵다.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인근 지역의 음성 지역에 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음성군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증평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정주 여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언제 우리가 아기의 울음소리로 증평 인구를 늘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업체로 인한 고용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이 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인구를 늘릴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정체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민주적으로 추진을 하려는 이 군부대 이전을 마치 군인들을 쫓아내고 지역 경제를 망친다고 선동하는 그야말로 이건 네거티브 선거운동이야말로 지금 적당히 이거는 지탄을 받아야 저는 송 후보님께서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툭하면 지금 네거티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제 1대1 지정 토론이니까요. 네. 네. 지금은 윤해명 후보를 지정하셨으니까 윤해명 후보께 답변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좀 보장해 주셔야 될 것 말씀해 같습니다. 보시죠. 지금 네거티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송 후보님께서 그 캠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근거로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네거티브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다시 그거는 한번 제가 1대1 분명히- 지정 토론 5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렸고 후보 간 1대1 지정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해명 후보, 송균 후보는 상호를 지정해서 1대1 지정 토론하셨고 이제 이재용 후보께서 1대1 지정 토론을 어떤 후보 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송 후보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5분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 계속해서 말끝마다 이재명 하시는데 제 이름 혹시 기억 아유, 못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 하도 선거 유세를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예, 이름이 됐습니다. 입에 배서 예,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37사단이라는 군부대의 특성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약으로 내세운 건지 저는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37사단의 부대 성격을 잘 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예비 사단으로서 훈련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110년대가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110년대는 지금 현재 37사단에 지금 아니, 지역이 예,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그 57사단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공약이 얼마나 우리들을 혼란시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10년대는 청주에 1대대가 있고 청안에 2대대가 있고 초평에 3대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거기에서 다 지금 이런 파견이 나가 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러면 부대를 옮긴다면 네.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을 옮길 경우에 청주에 있건 청안에 있던 초평에 있던 이런 부대들도 같이 옮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됐습니다. 전례에 아니라고 그 했습니다. 많았던 됐어요. 그러면 아니라면 그 37사단 사령부만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동원 사단이 지금 거의 지금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력 대비해서 넓은 부지를 지금 거의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격포 사격장과 KN 소총 사격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솔직히 파악 모르시죠? 못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를 이전을 하게 되면 네. 이 박격포 사격장과 소총 사격장도 같이 옮겨야 되는데 지금 박격포 사격장과 소총 사격장은 바로 인근 토평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민가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박격포를 연습을 해도 아무런 우리들한테 위해가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긴다면 관내로 증평 지역의 어느 지역에 이런 소총 사격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어디라고 봅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건 아직은 그 군사 비밀상 그 보안이기 때문에 위치를 어디라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안, 무엇이 보안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투기가 되죠? 부동산 투기가 됩니다.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건 여러 가지 그 땅값 귀약된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일단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37사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7사단에 가용한 건축 부지 면적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말씀에- 일단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는 공론화를 해서 자. 우리 군민들이나 자. 군인 가족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 제 얘기죠.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군부대 이전하고 그곳에 1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것이 기본 큰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군부대 내에 가용한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용수, 전력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약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후보님은 말끝마다 37사단 이전은 군부대의 의견도 듣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분들이 반대를 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왜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분명히 공약을 공론화했던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군부대를 이전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이 아니면 뭡니까? 군부대 이전 문제였습니다. 이전 문제. 이전 문제를 놓고 자, 이것은 군부대가 우리- 근거리로 다 이전을 했을 때 거기서 지역 미치는 그 경제 효과라는 것은 자, 알았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볼 예, 수가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타 예를 들은 겁니다. 타 지자체에도 지금 그런 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 예. 경제에 엄청 1대1 지정 토론 5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세 후보 모두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뒤에 또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보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 역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에 후보들 간 1대1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지정 토론을 이어갈 후보는 앞선 지정 토론에서 토론했던 후보와는 다른 후보와 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청주를 시작해서 증평, 음성, 충주, 제천까지 이어지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2023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청주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만큼 청주에서의 소비를 선택하는 주민들도 늘어서 이 지역 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화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역 상권을 지키면서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송기은 후보부터 시작하겠고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청주 증평 구간은 2013년에 개통이 돼서 증평의 상권이 위축된 것이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도로의 개통으로 이동 편의는 물론 증진이 됐지만 대도시 상권에 밀려서 지역 상권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지키는 방안은 먼저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 공간을 확보해서 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쇼핑 공간을 마련하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합니다. 송기호는 대기업 유치, 아파트 신축 등 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 상권을 살려서 반드시 지역 경제를
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용 후보의 답변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해서 지역의 상권이 위축된다는 말은 사실상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져야지만 상권도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상권이 살아나는 이유는 사람이 왕래를 해야 됩니다. 이 왕래는 교통의 편리성이 기본입니다.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것은 투자 유치의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런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제1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도 촉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는 증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들, 벨포레나 에두팜이나 똑같은 겁니다만은 이런 곳을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변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혜명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신설되는 도로와 연계된 지역의 발전은 기대되지만 반대로 기존 도로와 관련된 주변 지역 경제 발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증평군만이 갖고 있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재래시장 상인들과 협력하여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환경정비 시설의 현대화, 주차공간 확대 등 증평군은 재래시장 활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색깔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저 무소속 기호 4번 윤혜명은 전국에서 찾아와 지갑을 열 수 있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특색 있고 색깔 있는 전통 재래시장을 반드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세 분의 답변 들었고요. 이제 1대1 지정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송기훈 후보와 이재용 후보의 1대1 지정토론 지금부터 5분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물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교통망과 통신망은 당연히 세계 선진국 수준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꼭 도로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만으로도 외부에서의 그 차량 유입이라든가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 위에 고가도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교통의 정체화 이런 것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 상권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거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미사리라든가 이런 경기 지역에도 그런 도로가 많아서 강원도로 향하는 그 모든 분들이 물론 쾌적한 환경으로 도로를 질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거쳐가지를 않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네, 질문 답변을 좀 이어가 주시죠. 네. 네. 그래서 꼭 그 증평 시내만큼은 그런 도로가 아직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도상 증평 지역만큼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증평 그 외곽으로 물론 고속도로가 그렇게 나서 질주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증평 시내를 거쳐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굳이 증평을 들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저는 이것이 꼭 지금 현재 증평까지는 지금 개통이 돼 있습니다. 상권이 위축된 것이 이제 이미 그러므로 인해서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다? 도로의 개통으로다. 네, 질의응답에 따른 토론으로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네, 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재용 후보께 물론 정진이 됐지만 발언 기회를 좀 드리죠. 대도시 상권에 밀려서 상권이 지금 날이 갈수록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지금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직 다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는 영동에서 청주를 거쳐서 제천 단양까지 이어지는 충청북도에 동맥이 없기 때문에 영동에서 청주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청주에서부터 제천까지는 기존 도로에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고 일부 구간은 4차선 도로로 이어주는 네.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고속화 도로이고 이 사업은 2024년도에 1공구 기간인 북위 금암에서부터 도안까지가 개통될 예정으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이 청안 쪽으로 나가시다 보면 공사하는 곳이 바로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미 벌써 고속도로가 완공됐고 상권이 위축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너무 이 주제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정평을 거점 도시로 찾아오는 정평을 으로다 고집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제가 좀 어긋난 발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평을 두고 외곽으로 다 차량이 질주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정평을 들리겠습니까? 자. 그럼 정평 그 상권과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된다는 얘기죠.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그래서 나들목이 있는 겁니다. 인터체인지를 통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도로가 증평 관내를 통과하는데 필요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면 어느 누가 투자 유치를 하러 증평 지역으로 오고 어느 누가 자구산 에듀팜을 들리러 오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그것은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제 말이 아직 안 네.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후보님은 증평 지역에 더 이상의 철도 노선도 필요 없고 도로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전혀 아니죠. 좀 전에 말씀이 아니, 그렇지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꼭 필요한 동맥입니다. 영동에서부터 제천까지 지금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도로가 됩니다.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겠죠. 이런 도로를 네, 물론 5분의 시간이 모든 끝이 도로가 났습니다. 송기현 후보와 이재영 후보의 1대1 지정토론 5분의 시간은 끝이 났고요. 이제 이재영 후보와 윤해명 후보 간의 1대1 지정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 후보님 네. 혹시 조선시대 쇄국정책이라고 아시나요? 네. 내용이 어떤 거죠? 내용은 뭐 외세의 어떤 교류를 통하지 않고 내부적인 어떤 통제를 통해서 네. 자, 일단 쇄국정책은 고려시대에는 아주 쇄국정책이 아닌 교류, 문명의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서 서로 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좋은 기회를 저희들은 놓쳤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것이 바로 쇄국정책의 큰 폐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가 개통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문물을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륙 고속화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지금 이미 이제 청주에서 증평까지는 개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청주와 증평 간에 어떤 도로가 말씀이시죠? 지금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은 예. 저기 북위에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북위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연결이 돼 있고 북위서부터 이제 제천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증평이 지금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경제가 침체된 요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생기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청주로 이탈이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도 많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이 발전하게 된 원인에 증평역이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철도가 있음으로 해서 증평 지역이 지금과 같은 발전된 모습을 가져왔다. 그러면 도로가 철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로와 철도의 다른 점은 뭐 대량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로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철도는 시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역을 통해서 다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오히려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충주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경부 축으로 대전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면서 충주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지역의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가 생기는 것이 위기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절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오히려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상권의 붕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는 뭐 네. 살펴보시면 알 수 예, 있을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이게 뭐 장단점이 있지만 물론 우리들의 역할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들한테 부여된 그런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사항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재영 후보와 윤혜명 후보 간의 1대1 지정 토론 5분의 시간이 끝났고요. 앞서서 두 후보 모두 송기훈 후보와 1대1 지정 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에 1대1 지정 토론 윤혜명 후보와 이재영 후보 간의 5분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네. 저 이재용 후보님께 지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가 설계가 될 때 그때 부군수로 계셨었나요?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는 2013년도에 기본 설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여러 번 그 부군수였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었죠. 예, 몇 차례 있었죠. 예. 계실 때는 어떤 뭐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까? 예,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4대 의원 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내륙 고속화 도로 그 노선에 우리 증평 군민들이 자주 즐겨 찾는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훼손돼서 주민들의 어떤 원성, 불만 이런 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최소한 그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구간을 터널식으로 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런 노력이 우리 증평군에서 필요한데 우리 증평군에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설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터널을 최소한 100m 이상 조성을 해서 우회를 복개를 하고 또 생태 통로 겸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등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요구했지만은 증평군에서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질문을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의 어떤 행정이 잘못된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윤 후보님 말씀하시는 터널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터널로 하기에는 저 안골 뒷산 그쪽이 지반이 너무 약하고 거기에 구조물을 얹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나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안을 했던 게 통로 박스, 시멘트 통로 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 복토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었는데 다시 또 그게 지금 번복이 돼갖고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흉물스럽고 예.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군수가 되신다면은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저 뭐 당연히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출렁다리가 됐든 아니면 위로 과선할 수 있는 다리를 놓든지 방법을 통해서 안골 뒷산 방문하시는 등산객들이 불편함 없게 해드려야 된다. 이거 기본으로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지금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후보님 말씀대로 터널로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뭔데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단 도로가 완공되고 그 후에 거기에 출렁다리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그런 다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이미 예. 그렇게 계획이 해서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출렁다리나 통로 형태의 어떤 다리 조성으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쪽에 더 적극적인 어떤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거기는 통로 박스를 조성하고 위에 복토를 해서 나무를 더 심고 환경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지정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4번의 공통 질문 또 2번의 1대1 지정 토론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후보자 주도의 자유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들께 주도권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고요.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1대1 지정 토론을 해보신 것처럼 이 7분의 시간을 본인의 정견을 알리는 시간으로 모두 활용하시기보다는 이제 다른 후보와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원활히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1분을 넘기지 않고 또 상대 후보에게 반론과 재반론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 30초 정도의 시간은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재용 후보부터 먼저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7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하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송 후보님 먼저. 네, 시작하시죠. 뭐 토론 전에 우선 증평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우리 증평군의 모든 구성원들 모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부대 이전 문제 아까 하다가 중단된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부지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대기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가 지금 면적상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4만 평이 좀 넘고 있는 그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전체 부지 면적이고요. 네, 저 14만 네. 4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공공농지 빼고 그다음에 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약 한 6만 평 정도 나온다는 게 얼핏 잡은 계산인데 그 정도 면적을 활용하려고 그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비용을 들여서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건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면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찬성 서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 국회, 중앙정부에다가 이전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면 저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국의 여러 부대가 그 지역의 인근 거리로도 이전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걸 적용한다는 말은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전례가 있는 그렇게 방향에서 해서, 좋은 취지라면은 예, 그렇게 해서 임기 중 첫 해에 1조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그 후에 다시 임기 중으로 1조 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부대 이전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1조 원 투자를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분명히 군부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1조 원 투자는 정부 예산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자 유치를 투자를 받아서 얼마 전에도 제가 대기업 오너하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오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자, 하시고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오신다면 다행이겠는데 그러면 대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오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은 부지와 또 중앙하고의 그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가 따를 수 있겠죠. 자,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이 가장 애를 느끼는 것이 인력 공급 문제입니다. 어디 와서 입지를 하든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물론 전문 인력이 또 필요한 것이고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라든가 뭐 일반 공공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인력이 다 주어진 파트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좁은 인력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 현재 매우 그 일자리를 아니, 일자리 찾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출해내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고용 전문 인력이 오면은 그만큼 증평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고용 창출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 저희 지역에 교통대학교가 있는 건 아시죠? 알고 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학과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학과가 충주로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과는 간호학과를 비롯해서 몇 개뿐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기업 유치하고자 하는 그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과는 오로지 딱 하나, 180명 정도 정원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가깝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교통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보면은 정주 여건을 함께 하려면은 첫째 조건이 교육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 지금 미비한 상황이고 여기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인력은 사실 큰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교통대를 말씀하셨는데 교통대가 그야말로 명문화가 되고 명품 대학이 되면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잠깐. 기업이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원활한 전기와 공업용수와 오폐수 시설이 갖추어져야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 1, 2 산업단지가 증평경제에 그다지 크게 저는 세수의 보탬이 된다거나 증평경제에 크다란 저는 이익을 못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증평 경제에 지금 증평 산업 발전에 지금 뭐 크다란 이슈가 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슈는 생각합니다. 되지 않지만 그 건실한 기업들이 지금 SK나 우리 저기 대림통상이나 아니면 우진산전이나 그 기업들이 아니. 지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들에게 법인세로 되돌려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대돼서 지금 현재 2,700억 결산액 기준으로 3,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판단이 전혀 지역 경제에 제가 얘기는 없다? 지금 중소기업으로 인한 그 부실화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커소가 되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산업단지 알겠습니다. 조성으로 예, 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 산업단지보다는 무조건 대기업이 일단 들어오면 그것을 다 커버하고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대기업이 네. 못 들어오겠다. 이재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이어서 윤해명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토론 이어가시겠습니까? 송기훈 후보님께 네, 7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그 공무원의 갑질 성희롱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충북도에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처럼 그게 좀 저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송 후보님께서는 그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정확히 알고는 쉽지 않고요. 말하자면 함께 근무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도덕적 개념으로 볼 때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잔인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동료 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송 후보님, 법 앞에 송 후보님, 지금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충남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또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지금 송 후보님 말씀은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전혀 아니가 지금 그 아닌 게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가해자를 두둔하는 물론 절대 그런 건 투의 아닙니다. 어떤 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아니, 귀걸이라고 누구나 할수 있는데 지금 그 한결같이 말씀하신- 주변에서 얘기는 그런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경미한 걸 가지고서 그 정도로 그런 처사를 했다는 건 좀 잔인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면 그런 송 의견을 후보님, 저한테 송 누가 후보님, 제시를 그 하길래 피해자가 예.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고서 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를 감안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피해자는 공직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직원이었습니다. 그 피해와 충격으로 어렵게 들어온 공직 생활을 그만두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고 별거 아닌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글쎄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구체적으로 문제를 말하지는 정확히 못하지만은 파악을 못 하시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제가 너무 과했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인식은 과연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저는 바로잡고 그때 그래가지고 군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그거에 그때 대해서 그 피해자를 생각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제가 그 피해자를 생각한다면은 사과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너무 그러니까 좀 정확한 팩트를 아시고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식으로. 주변의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렵게 들어온 공직 생활을 사직할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았다면은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죠. 요즘에 그 근데 성희롱 문제라는 것이 그런 크게 상황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황이었는데 감안을 해서 저는 그 정도로다가 그렇게 큰 사건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네.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갑질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제가 그걸 가볍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때 그걸 그렇게 깊게 제가 질의를 했다거나 그런 건 저는 저한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네. 그건 과한 행동 아니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또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 그건 뭐 가해자 상당히 입장에서 저한테 얘기가 된 것이 아마 그건 뭐 잘못된 건지 그건 나중에 시시 비비를 한번 가려볼 이유는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군수를 하시겠다는 분이라면은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그 분명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에는 저도 전격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난번 토론회 때 네. 제가 증평이 고향이 아니니까 네. 고향에 가서 할 거면 고향에 가서 군수를 하라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증평군을 만드는데 제가 군민들하고 함께 하면서 삭발을 해가면서 증평군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죄송합니다. 사람입니다. 그 아니 삭발한 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아니, 않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삭발을 그러니까 해서 그 당시에 뭘 하셨는지 저는 지금 35년 동안 그렇게 만든 증평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또 지금 증평군이 있기까지 증평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분포를 좀 감안하시면은 또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인구를 유입한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타 지역에서 와서 사는 분들을 배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저는 증평에 거주하는 답변 시간 조금 보장해 주시죠. 네, 계산의 인구가 잠깐만요. 몇 프로나 된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을 지금 와 계시는 분들 입주자들을 배제한다는 건 그건 아니, 지금 어불성설이고요. 저한테- 그분들이 인구로 지금 유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증평 아니 저한테 경제에 지금 분명히 상실이 되고 그러면은 있는데 제가 지금 증평에서 제- 뿌리를 두고 35년을 살아온 사람한테 고향에 가서 군수를 하라 하려면은 그런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 의도면은 기왕이면 그런 의욕과 지금- 또 그런 관심이 있다면은 옆에 계단물이 아니 지금까지 증평에서 제가 35년을 살아오면서 지역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송 후보님은 과연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지역에서 것은 역할이 저보고 무엇을 했고 갑자기 탤런트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군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윤해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 모두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송균 후보께 주도권 7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선 우리 후보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가 조금은 빗나가게 됐습니다만. 네, 우리 카메라 지금 감독님 요 사진 좀 잠깐 좀 잠시만요. 비춰주실 예,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네. 혹시 저런 자료를 저런 자료 활용하셔도 되는 시간이신지 예. 주도권 되는 토론 걸로- 이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주도권 토론 일단 이어가 주시죠. 예. 네. 네. 저 어떤 후보를 먼저 지정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선 저 이재용 후보에게 제가 묻기 전에 네, 그럼 일단 이재용 후보와 시작하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예, 그럼 자료는 잠시 확인을 해주시기 내려주시고요.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먼저 그러면 이재용 그럼 시간 7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님 명함을 보니까 뭐 학력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던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계산해서 나오신 거 맞죠? 예, 지난번 토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뭐 역시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향이 괴산이신데
괴산 군수로다 나가지 왜 굳이 증평 군수로 나오셨는지, 그리고 고향인 괴산을 더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셨는지 한번 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참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난감하기도 하지만 답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저는 이런 누구보다도 얘기입니다. 고향에 자, 대한 자, 그러면- 애향심이 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애향심 깊은 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송 후보님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바로 서울로 가셨죠. 대학교 중퇴하시고 바로 서울로 가셨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 30초 서울로 시간 가신 되는데. 기간에 네. 저는 증평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거기서 됐습니다. 아이 예, 낳고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예, 그만하시죠. 영호 예, 알고 아파트에서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증평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청주로 저는 출퇴근을 증평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다가 탤런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부모님이 증평에 계시는 고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지금까지 증평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는 곳이 곧 네. 고향이지 네. 어떻게 태어난 곳만 됐습니다. 가지고 이 그렇기 세상을 때문에 살아갈 이제 수가 아이, 있습니까? 네, 네. 그 말이 잘- 되는 얘기라고 잘 들었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잘 이게?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열정을 가지면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 애양심은 많이 가지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가 아니고 아닐까 해서 저는 물어본 겁니다. 네, 누구나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품속 같은 내 고향 증평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증평 초등학교, 증평 중학교, 증평 공고를 졸업을 하고 충북대학을 다니다가 MBC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것도 20명 뽑는데 4,000명이 모인 그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 촌놈이 그때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방송실현자 권리협회 이사장과 중소자영업 총연합회 회장 등을 맡아서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리더 대상과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공로상을 비롯해서 많은 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경 증평 군민회장을 맡아서 끊임없이 봉사를 하고 있지만 오로지 저는 증평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증평을 전국에 알리는데 홍보대사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송 후보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후보와 질의 대화를 좀 주고받아 주시죠. 윤혜명 후보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네. 처음에 윤혜명 후보님 민주당이셨죠? 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도의원에 출마를 했다 낙선을 하셨더군요. 네. 2015년에는 다시 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으로 도의원 출마에 낙선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군수선거에는 국민의 힘으로 출마를 했는데 당시 그 당협위원장님 말씀이 국민의힘 당협에서 윤 후보를 당원으로 받아주지를 않자 아이, 입당을 잠깐만 계세요. 답변 시간 잠깐만. 주셔야죠. 주도권은 송 후보께 있습니다. 네. 입당을 받아주지 않자 혼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의 주도권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치 노선을 바꾸시는데 과연 이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인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흔히 이런 정치를 인을 말해서 우리는 철새라고 말합니다.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난 토론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는 제 의지에 따라서 정당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었고 민주당에서 제가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당에서 배제돼서 나오게 됐던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네, 알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니 지금 30초 30초 지금 되지 않았나요? 안 됐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주도권은 송 후보께 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갔을 때 바른미래당으로 간 게 아니라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서 당이시죠? 분리된 당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당이 해체가 돼서 예, 이제 거기서 그 나오게 정도로 된 하면- 거고 예, 그 정도로 그리고 하면 제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에 글쎄요. 들어온 네. 것도 주도권은 송 후보께 네. 있으니까요. 예, 발언 제시하실 수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5번이나 당적을 옮겨가면서 물론 이유야 있었겠죠. 옮긴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실 그 없습니다. 후보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해도 그건 분명 철새 정치입니다. 이제 막을 내려야 하고 그런 정치인은 퇴출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철새 정치인은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6명 중 이미 컷오프를 당했고 나머지 3명이 정해진 룰에 따라 경선을 치러서 최종 제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원칙과 기준도 없는 밀실 야합 공천에 억울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글을 올리셨는데 공정한 룰에 따라서 결과를 밀실 야합이라고 싸잡아서 허위 사실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허위 사실 공표면은 답변 처벌받는다는 드리겠습니다. 거 아시죠? 잠깐 계세요. 답변할 잠깐 시간은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답변할 따라서 시간이. 엄중히 진행된 경선을 마치 조작에 의한 공천으로 아니, 치부하는 발언에 대해서 답변 시간은 주셔야 드리겠습니다. 될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시간이 책임지셔야 없는데.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송기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앞서 토론 과정에서 송기훈 후보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려고 했는데요. 토론 저희 규칙상 자료 활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 후보의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활용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본인이 혼자 클로즈업을 한 상태에서 자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 드렸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따로 말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 동시지방선거 증평군수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과 관련된 보충 발언이나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기조 발언의 역순으로 먼저 이재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토론회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이 쓰셨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증평은 지금 발전이라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인맥과 고향과 이런 것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는 저에게는 어찌 보면 이런 사람도 군수를 출마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로지 저에게 증평 발전이라는 소명을 부여해 주신 증평 군민들이 저에게 소중한 인맥입니다. 이 인맥을 든든한 백으로 증평 발전 이루기 위하여 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힘을 지지 삼아서 증평 발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오는 지방선거에 저 이재영 반드시 선택해 주셔서 증평의 미래 희망을 저와 함께 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마무리 발언 송기훈 후보 순서입니다. 네, 끝까지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우리 증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증평 군수 후보 기호 2번 송기훈은 증평에서 태어나서 보광천에서 미역을 감고 흙먼지 뿜어내며 달리는 군용 차량의 뒤를 뛰어다니던 그런 증평의 아들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젠 후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랑하는 증평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송기훈은 1조 원 투자 유치,
반드시 투자 유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공약은 오로지 예산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 없이 무슨 공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 송기훈은 정평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 오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정치 인맥을 두루 갖춘 국민의힘 기호 2번 송기훈에게 정평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새롭고 행복한 정평군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훈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기필코 해낼 겁니다. 송기훈을 선택하면 정평이 달라집니다. 정평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윤해명 후보 이어가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증평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윤해명은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군민과 함께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며 증평을 지켜왔습니다. 증평 구석구석을 다니고 지역 현안을 살피며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는 거대한 정당 정치의 현실에 맞서 군민만 믿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저는 무소속이라 결코 힘들다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많은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증평 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윤해명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만이 아닌 주위의 모든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군수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군수, 군민과 함께하는 군수, 꿈과 희망을 주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벌써 어느덧 토론을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요. 세 분 후보 모두 오늘 토론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6월 1일이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 별도 시간대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27일, 28일 사전투표 이틀 중 28일, 2일 차인 28일에만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부디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증평군수 선거 후보자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증평군수 후보 기호 5번 민광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증평군수 후보로 나서게 되었는지를 알리고 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인 증평읍 나마리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증평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청주와 대전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비록 하위직인 구급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지만 괴산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내 고향 증평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했지만 증평읍장, 경제개발국장으로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으며 그 기간 동안 증평에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고 산적한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2003년 기장군에서 분리된 이래 그동안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자족형 자치단체로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 증평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활력이 필요하고 변화와 발전이 간절한 시기입니다. 내 고향 우리 증평군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증평 군수로 출마하여 고향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열정을 바치고자 합니다. 증평 군민 여러분, 군정을 이끄는 사람이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의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과연 위기에 빠진 증평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어느 누구의 당락이 문제가 아닌 군민들과 후보자가 하나가 되어 증평의 변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군정을 실현할 수 있는 증평이 필요로 하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역사적인 시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기가 넘치고 잘 사는 새로운 증평군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5개 분야의 비전과 비전에 대한 10개의 공약을 가지고 증평군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분야 비전으로 활력 넘치는 증평 경제와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남북 6축 고속도로 증평구간 IC를 신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경남 합천에 이르는 남북 6축 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건설 계획 및 기본 계획 단계에 증평구간 IC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증평군의 정주 여건 및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유치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없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증평형 재난지원금을 지급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재난 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증평형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겠으며 재원으로는 중앙정부 지원금,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가칭 증평 행복기금, 출향인사 및 지역경제인, 중산층 등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계좌를 운영, 코로나 극복 이후에 증평 출신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 증평 군민 행복기금에 후원된 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분야 비전으로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이제는 증평의 자신감입니다. 교육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는 명품 교육 환경 조성으로 교육 증평의 자신감을 회복하겠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확보 관련 주요 이슈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분야 비전으로 자구산 자연휴양림에서 벨포레 리조트까지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는 행복과 여유가 숨쉬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자구상 휴양랜드 3기 저수지를 기점으로 3기천을 따라 보강천에 이르는 물길 주변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평 인삼축제 및 관광특화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축제가 다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증평 인삼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개최하고 다른 축제는 주민 공동체 축제로 전환하여 증평 인삼축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 삶의 질 향상 분야 비전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의 증평,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공공의료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증평구는 그동안 인구가 적고 청주와 인접하여 주로 청주권이 종합병원을 이용했으나 젊은 층 인구 유입에 따른 어린이 의료 수요 및 지역 노인들의 의료 수요 증가로 종합병원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증가하나 이에 상응한 인프라가 미비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반려동물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호흡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 행정 분야 비전으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방을 살리고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바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으로는 혁신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신속한 주민행정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행정과 주민의 거리감을 좁혀 주민이 원하는 신속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위원회 및 자문기관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더 증평군의 삶을 낮게 바꿀 수 있을지, 누가 더 증평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을지, 누가 더 유능한 일꾼으로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닐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증평군수 선거는 여당과 야당의 꼭두각시를 뽑는 OX 퀴즈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꾼, 심부름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저 민광주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증평군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증평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에서 최고로 잘 사는 증평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그동안 저의 행정 경험과 열정과 에너지를 모두 바쳐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아름다운 증평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증평군수 기호 5번 민광준, 증평 군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